아주 먼 옛날, 집이란 그저 추위와 맹수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집은 다양하게 변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도시를 뒤덮어버린 아파트. 우리는 사각형의 비슷한 공간에서 살게 됐죠. 앞에 정원을 꾸며놓고요. 뭐 동물도 키우고 꽃도 이렇게 좀 갖고 보고 싶고 그러고 싶어요. 아이가 놀 수 있게, 뛰놀 수 있게 자전거도 탈 수 있을 정도 잔디 좀 깔린 작은 마당이민지. 천장이 되게 높은 집. 사방이 다 유리로 되어 있고요. 바깥을 볼 수 있는 그런 집에서 살고 싶어요. 마당이 넓고 잔디가 깔린 집. 큰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집. 물론 도시 생활에서는 꿈 같은 얘기겠지만 당신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 서울 종로의 도심 한복판. 비슷비슷한 집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독특한 집 한 채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곳곳에 반항하듯 튀어나온 철근에 제멋대로 생긴 창문. 한눈에 보기에도 강렬한 인상을 풍깁니다. 이곳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집주인 이용구 씨.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그냥 사무실로 쓰는 거지. 겉모습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이 집의 내부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게 보세요. 좀 특이하죠? 이게 문입니까? 예, 문이죠. 이게 전부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요? 핸드메이드지. 뭐 작품적인 요소를 좀 가미해서 작품적으로 한다고 이렇게 한 건데, 뭐 벽이라든지 이 등 이것도 다 이 작품으로 만드는 것들이죠. 등이요? 예, 저 다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난간도 재밌죠? 난방이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쇠를 상당한 파워가 느껴지잖아요. 들어오세요. 예사롭지 않은 입구부터 어디를 봐도 특이한 이용구 씨의 개성 만점 하우스. 독특한 외관만큼 실내도 눈이 닿는 곳마다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천장을 가로지르는 휘어진 대들보부터 자유자재 소품까지 틀에 박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저희 두 부부가 쓰는 그냥 뭐 조용하고 조촐하고 이렇게 아담한 거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서 여기는 이제 우리 그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그다음에 이제 하늘 정원으로 가는 계단 길목이죠. 이것도 좀 약간 특이하죠. 좀 재밌게 이런 것도 전부 다 손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손으로 만드는 거고. 나무와 철근으로 오묘한 멋을 내는 계단. 대들보는 나뭇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통나무로 만들었죠. 비스듬히 나 있는 창문. 어느 것 하나 반듯하고 똑같은 모양은 없습니다. 뭐 아파트 같이 이렇게 반듯반듯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그런 속에서 나만의 어떤 우리의 개성에 맞는 좀 이렇게 원형, 뭐 곡선, 약간 뭐 예각, 뭐 이런 형태, 뭐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취향적으로 직선보다는 곡선이 좋아서. 그렇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틀어지고 온 건 아니에요. 마음은 바르게 가고 있지만. 예, 처음에 집 지을 때요, 이 부엌은 나만의 공간이라 좀 이렇게 싱크대 같은 거 현대식으로 좀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반대하더라고요, 신랑이. 아, 예. 사장님께서 반대하셨어요? 예, 예. 이것도 뭐 작가가 자기가 좀 만든 이게 좋잖아요. 이거 페인팅 직접 한 거야, 이게. 바닥에 핸 페인팅 직접 한 거고, 뭐 이렇게 되고 좀 특별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이런 것이 어울리지. 뭐 어떤 그 회사 기성 제품들 이제 갖다 놓으면 조금 분위기가 좀 뜨겠지. 부엌 가구 또한 일일이 손으로 만들었죠. 처음엔 불만을 토로하던 아내도 차츰 이 집만의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좀 무서워하기도 좀 그랬는데요. 지금은 참 정이 들어가고요. 너무 단편적인 데 가면 재미가 없어요, 집이. 예, 그 사람이 그 습관이 저는 굉장히 아파트 이런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 가면 막 재미있고 특색 있는 집이 막 관심이 많고. 아, 이거 문 같으죠? 밖에 나가는 문. 이건 신발장이에요. 신발장? 예, 이거 재밌잖아요. 벽 하나 장식해 준 장식도 되고, 신발장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열리는 신발장이죠. 예. 재밌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신발장 문이면서 장식이죠. 설계부터 세심한 인테리어까지
어느 것 하나 무심히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두꺼비 집까지 예술로 승화시켰죠. 깨진 타일로 멋들어지게 장식한 화장실. 구석구석 모든 것을 손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다 보니 집을 짓는 데만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조금은 낯선 풍경에 용구 씨 집엔 온종일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집은 어느덧 동네 사랑방이 되어버렸죠. 창문이 좋아요. 예, 그러니까 틀에 박혀 있는 창문이 아니고 좀 자유스러운, 자연적인 거하고 소재가 저는 좋아요. 나무하고 흙 요거, 참 좋아요. 2층으로 난 작은 다락방을 따라 올라가면 숨겨진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시원한 하늘과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이름도 하늘공원이라 지었습니다. 곳곳에 재미요소가 묻어있는 이용구 씨의 집. 부부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집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밖에서만 반을 산다면 집에서도 한 반을 살 수 있는 그런 반평생을 살아야 되는 또 자기 어떤 공간이라고 할 적에 단순히 뭐 기능적으로 자고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공간보다도 뭔가 이렇게 구석구석을 보고 거기서 새로운 어떤 얘기거리를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모습들 뭐 그런 거 즐기는 자체도 어떤 집이라는 어떤 공간이 주는 또 하나의 어떤 그 재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 사람의 생활을 담는 집은 다양한 욕구와 아이디어를 반영합니다.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주인의 개성과 가치를 담은 집들이 늘어가고 있죠. 경기도 용인의 빽빽한 아파트 숲. 아파트를 병풍 삼은 이곳에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집 한 채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동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주인은 최윤영, 김경화 씨 부부. 너무 이쁜 집에 사신다고 해갖고. 한 달 전 최인영 씨 부부는 이 집의 매력에 빠져 근처 아파트에서 이곳으로 보금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엔 다른 집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컨테이너 구조로 지어서요. 컨테이너 구조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아, 이게 분리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2층을 따로 들고 밑층은 이제 크게 치면 컨테이너 2개로 이렇게 연결된 형태예요. 아, 1층과 2층이 따로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가로 6m, 세로 3m의 컨테이너 크기로 지은 스틸하우스. 블록을 쌓듯 상자 모양의 집 위에 하나를 더 얹으면 2층이 됩니다. 위로 쌓고 옆으로 이어 만든 이름하여 모바일 하우스. 어디든 이동이 가능한 주택이죠. 각각의 집은 볼트로 붙였다가 풀어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의 6개의 박스를 연결해 만든 윤영 씨의 집. 넓지는 않지만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그냥 거실에서 침실, 복도에 아이방까지 미로 같은 느낌의 다양한 공간이 얽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기가 놀고 그다음에 요 앞에 뭐 아기가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저희가 다 쓰고 있는 거실과 침실이 있는 본체 옆에는 작은 별채가 하나 더 달려 있습니다. 그냥 쓰고 있고요. 현재는 서재와 손님방으로 쓰고 있지만 아이가 조금 더 크면 독립적인 공간의 아이방으로 변신이 가능합니다. 조그만 공간이지만 그걸 다 분할을 해서 나름대로 화장실 공간도 있고 방 공간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집이죠. 위에. 필요에 따라 집을 넓혔다 좁혔다 할 수 있는 움직이는 집. 조립과 이동이 쉬우니 가구 옮기듯 집의 배치를 바꾸며 살 수도 있죠. 아직 아이가 어린 윤영 씨 부부는 넓은 집이 필요 없습니다. 집은 좁더라도 넓은 마당이 있는 이곳을 선택했죠. 필요하면 집은 언제든지 넓힐 수 있으니까요. 아직은 단열 문제 등 보완할 점이 많지만 이 집을 만든 건축가는 모바일 하우스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단독이 좋고 그런 건 좋은데 집들이 너무 다들 크게 지세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냥 처음에 이제 필요한 만큼 뭐 10평만 짓고 그 다음에 20평을 계속 늘려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붙여나가는 방식의 그 단독주택을 그렇게 공급을 하면 쉽게 소비자들이 적은 돈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충북 음성에 자리 잡은 집짓기 학교. 이곳에선 매월 둘째 주 토요일마다 집짓기 수업이 열립니다. 하루 전에 반죽을 해놓으면은 그 반죽한 흙이 굉장히 찰져.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뭐 받치지 않고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요거는 원칙보다는 조금 일주일 동안 합숙까지 하며 집 짓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마감을 직업도 사는 것도 다양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내 손으로 직접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것이죠. 가운데서 빼시라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다져서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기계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쉽지는 않겠네요. 예, 이 교육 과정이니까. 평평한 곳에 털을 닦고 구두를 놓고 흙벽돌로 벽을 쌓으며 집을 완성해 갑니다. 하지만 집을 짓는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생전 톱질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들이 직접 집을 지으려는 이유는 뭘까요? 공간 때 생겨도 돼요. 조금 더 들어가세요. 안정하게. 뭐 돈을 들이고 한대면요 뭐남 편하게 할 수 있지만은 뭐 내가 살 집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으셔서요. 아무래도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지어서 산다는 게 그 이상 뭐 좋은 거 없죠. 내 공이 들어가니까 내 키가 들어가니까 집에 대해서 애착이 가고 이래 벽돌이라도 한번 다는 안에들은 몇 장이라도 쌓아보면은 훨씬 애착이 가죠. 내가 만든 작품이니까 어쨌든. 충청남도 서천의 한적한 시골 마을. 평범한 집들 사이 유독 눈에 띄는 집이 보입니다. 조금은 산만하면서도 독특한 집. 주인인 조규홍 씨는 이 집을 재활용 하우스라 부릅니다. 이것도 누군가가 이제 버렸던 건데, 눈이요? 예, 이게 하면 일단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건데, 이건 저는 그냥 버려진 걸 저는 갖고 온 거거든요. 이렇게 문이 하나에 문이 되고. 이거 설마 그냥 가져오신 건 아니겠죠? 이것도 그 논에 버려진 논에 파묻혀 있더라고요. 이게요? 예. 근데 쭉 나무인데 이게 뭐 태어날 때 심으면 죽을 때까지도 안 썩는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집안 곳곳은 주변에서 주워온 물건들로 가득합니다. 맨질맨질합니다. 홍수가 나서 이제 이게 논으로 이렇게 밀려왔나 봐요, 겨울에서. 근데 이제 그분이 처치곤란하시니까 저보러 가져가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포크레인 불러서 가져왔죠. 5년 전 이곳에 터를 닦고 홀로 집을 지은 조규홍 씨.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돌이니 나무니 집 짓기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그렇게 집 짓는 자재를 준비한 시간만 무려 5년이나 걸렸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쓰던 맷돌은 벽지를 대신한 벽이 되고 여느 사람들에게는 잡동사니밖에 안 되는 재래식 닭장조차 훌륭한 갓등이 되곤 하죠. 낡고 허른 물건들이 그에게는 훌륭한 보물이 됩니다. 아, 이거 뭐예요? 예전에 발동기로 쓰던 물건인데 이제 난로 안에서 쓰는 벽난로. 지금 현재 난로로 쓰신다고요? 그렇죠. 겨울 같은 데는 이제 여기다가 고구마도 구워 먹고. 그것도 붙이셨구나. 많이 절감이 되고 이제 몸을 움직이면 더 친환경적인 재료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돈으로 나무를 사면 일단은 방부 처리가 돼 있거나 수입목이거나, 그런데 제가 좀 몸으로 움직이면 진짜 우리나라 나무만 구할 수 있고 썩지도 않고 뭐
다분히 생태적인 것들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이게 몸으로 움직여서 이제 하는 거죠. 보기에는요 집이 참 허술해 보여갖고 되게 막 겨울에는 춥고 그래 보이는데 또 보기와는 다르게 여름에는 진짜 시원하고요. 보다시피 에어컨도 없고, 예. 그리고서는 겨울에는 또 난방도 잘 되고 따뜻하니까 그런 점에서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엔요 심란했어요. 네, 처음에는 심란했어요. 네, 이거 깔끔하게 져주지. 처음에는 한옥 스타일로 져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이 한옥이 아닌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두 번째 집은 약속을 했어요. 꼭 한옥으로 깔끔하게 져주겠다고. 깔끔하게. 네. 아 이게 뭐 도안 스케치북이에요? 예. 뭐 이렇게도 그려보고 계속 그리다 보면 그 구조적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제가 짓는 집인데 이것도 다들 이제 제가 여기저기 발품 팔아서 모은 재료들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럼 요 도안대로 지금 예, 지금 여기까지 됐어요.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규홍 씨. 자신이 살 집을 직접 설계까지 합니다. 집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규홍 씨의 두 번째 보금자리. 벌써 2년째 그는 혼자 나만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집 또한 주변에서 발품 팔아 구한 자재들로 100% 재활용 집을 만들어가고 있죠. 기초공사 있는 거죠? 네, 기초공사 거의 됐고요. 이제 바닥 공사하고 이제 지붕, 바닥, 벽체 공사를 하면 되거든요. 갑자기 이런 놈들이 생겨서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아, 요걸. 네. 이놈이 생겨서 나무 대들보 중에 가장 좋은 나무가 부엌에서 썼던 나무가 가장 좋대요. 대들보가. 근데 이놈하고 이런 놈들이 다 부엌에서 썼던 것들이거든요. 부엌 자체 연기도 막고 막 분재돼서 썩지도 않고. 규홍 씨 집의 최고의 자재는 옛집에서 나온 나무와 자연에서 얻은 돌과 흙입니다. 단순히 재료를 자연에서 얻은 게 아닙니다. 최소한의 가공으로 자연 그대로를 살리고 있죠. 그는 자신의 집을 세상에 하나뿐인 재활용 생태하우스라 부릅니다. 작가가 조각품을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 또 작품을 또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집을 하나 지면 또 다른 집이 또 짓고 싶고 계속 머릿속으로 집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재밌는 집들을 더 생각하게 되고 뭐 친환경적인 재료들 될 수 있으면 집으로 끌어들여서 이제 만들게 되고 그렇게 자꾸 변하는 것 같아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컴퓨터 학원. 이 학원 강사인 신형섭 씨는 특별한 집에 산다는 이유로 주변에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링 타입의 글씨를 주게 되면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발걸음을 향하는 형섭 씨. 오늘 저기 동날인데 집에 가서 닭이라도 한번 먹어요. 진짜? 오늘 쏠게. 공짜로? 그럼 동날인데. 정말요? 오늘 가. 좋죠. 쏘는 거예요? 날씨도 와 오늘 집에 오랜만에. 나 공짜는 난 되게 좋아해. 나 좋아해. 이쪽에 지금 차들이 많아서. 오늘도 직장 동료들과 함께 그의 특별한 집으로 향합니다. 이번에 자리를 좀 바꿨어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거기도 괜찮네. 집으로 가신다면서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 아, 이게 집이에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집이 됩니다, 이제. 자, 놀라지도 마시고요. 자, 들어오세요. 아, 이 버스를 지금 개조하신 거예요? 네. 집으로? 네네. 자, 거기 신발 벗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의 특별한 집은 다름 아닌 버스를 개조해 만든 캠핑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에요. 아, 여기서 어떻게 사세요? 뭐 침대도 있고 여기 보시다시피 거실 겸 소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냉장고하고 그 다음에 주방 시설 다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시다시피 뭐 AV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이 캠핑이 좋아갖고 이 캠핑 생활을 좀 했었었고요. 요거는 만든 지 한 3개월 정도뿐이 안 됩니다. 아,
새 집이네요. 네, 이거 새 집입니다. 지난 3월 형섭 씨는 몇 년 동안 살던 오피스텔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죠. 조리기구가 다 있고요. 이렇게 불도 들어와서 조리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은 평범한 버스에 불과하지만 일반 가정집 못지않은 시설들을 모두 갖췄습니다. 드릴게요. 자, 요렇게 형섭 씨에게 되어 있어요. 이곳은 있을 건 다 있는 영락없는 집입니다. 여기는 창고로 쓰고 있어요. 아, 창고가 되는구나. 네. 이렇게 뭐 캠핑 장비들 같은 경우 실어져 있어요. 밑에도 많이 있고요. 밑에 겨울에 쓸 난로도 있고요. 아, 정말 좋아요. 시원하고요. 문 열어놓으면, 바닷가에서 문 열어놓으면은요, 정말 파도 치는 거 보면서 잠잘 때가 제일 멋있습니다. 괜찮아요? 금세 들리니까. 이 버스엔 소형 발전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한 달 기름값 3만 원이면 충분히 전기를 쓸 수 있죠. 이게 1kW라 그래서요. 웬만한 가전제품, LCD TV며 냉장고며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 쓰고도 남아요. 혼자 생활하시기에 전혀 불편은 없어요? 네, 전혀 불편 없습니다. 이쪽은 300리터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요? 네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물탱크가. 일찍 퇴근하는 날엔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 즐기곤 하죠. 네. 진짜 장난 아니다. 놀라요. 완전 극장이네, 극장. 놀라셨어요? 나 놀랐어. 뒤에서 소리 나요. 소리가 서울에서 안양까지 1시간을 출퇴근하던 형섭 씨. 이제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대신 집에서 여가를 즐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외국에서나 이제 뭐 캠핑카니 뭐 레저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우리나라랑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놀러 다닐 수 있잖아요. 주말에 부담 없이 반값 안 들고 그런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강시민공원에서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럼 한강시민공원 자체가 제 앞마당입니다. 항상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조깅도 할 수 있고 조깅하다가 들어와서 바로 샤워도 할 수 있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면서 한강을 바라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아마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형섭 씨가 살고 있는 이 집의 가장 큰 매력은 원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계획도 목적지도 없이 발길 닿는 곳이 그의 집이고 그의 마당입니다. 자유로운 여행을 좋아하는 형섭 씨에겐 이보다 더 좋은 집은 없습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밤. 형섭 씨의 친구들은 근처 강변에 자리를 잡습니다.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캠핑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죠. 자, 편히 즐기세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나와서. 여기만 보면은 어디 교회 어디 강가에 있는 것 같아. 펜션 같은 것 같아요, 그냥. 아니 이 차가 바로 잠잘 수 있는데 이게 펜션이지 뭐야. 집에 좀 갔다 올게. 더우면 여기서 씻으면 되고 무슨 걱정이야. 바로 집이 이동하니까요. 굳이 멀리 안 가고 가까운 데 와서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좀 좋은 것 같아요. 휴가를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집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서 쉴 수 있는 공간, 의식주에 정말 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그게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너무 머리 아프게 부의 상징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씨에게 이 집은 재산으로서의 집이 아닙니다. 삶을 즐길 수 있는 자체로서 아름다운 집이죠. 어떤 건축가는 집이란 삶의 흔적이라고 말합니다. 집을 보면 사람이 보이고 사람을 보면 집이 그려진다고 하죠. 당신이 지금 꿈꾸고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인가요?